안녕하세요, 꽐라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위스키 성지 여행이라는 책이 있죠.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사서 읽은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보모에 대해서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려한 그 묘사가 나오죠. 사람의 손에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증류소라고. 이렇게 무라카미마저 칭송한 그런 좋은 캐스크로 전설의 명주를 수없이 많이 배출을 하고 원탑 최고의 증류소로 우뚝 솟았다가 한순간 급도 안 되는 그런 위스키들을 배출하면서 몰락의 길을 걸었던, 한때는 저의 최애 증류소였던, 오늘은 보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일라 섬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운데 이렇게 깊숙이 들어간 만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로킨달 만인데, 그 만 바로 옆에 보모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보모는 아일라 섬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요. 인구도 제일 많고 1779년도에 보모 증류소가 설립이 됩니다. 아일라의 증류소 중에서 제일 오래된 증류소고요. 게이러로는 보모가 큰 암초란 뜻인데 1800년도에 몇 번의 그 주인이 좀 바뀌고 1925년인가 하여튼 그 셰리프 이 형님이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름이 셰리프 보모가 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몇 번 대주주가 좀 바뀌어요. 196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스탠리 P. 모리슨이라는 형님이 인수를 합니다. 이 스탠리 P. 모리슨은 당시에 증류소 브로커였어요. 여기에 잠깐 썰이 있는데, 이 스탠리 모리슨 형님은 당시 셰리프 보모의 대주주인 그리고 가문에서 증류소를 매각하겠다라고 이제 통지를 받고 실제로 그 작업을 하다가 그 매각 대상 증류소가 보모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다음날 그 그리고 가문의 민망인 결정권자죠. 전화해서 이거 말미를 주면 자기가 사겠다 그랬고, 그 당시 돈으로 20몇만 파운드로 보모 증류소를 결국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 형이 이제 인수를 하고 나서 증류소를 굉장히 크게 보수를 합니다. 증류기도 그때는 2개였는데 4개로 바꾸고, 그리고 보일러도 바꾸고, 워시백, 그리고 매시툰도 다 바꿔요. 그때 이제 나무였는데 스틸로 바꿉니다. 그리고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리겠죠. 그때 사람도 많이 뽑고, 어쨌든간 증류소 리노베이션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레이블도 또 바꾸고요. 모리슨 보모 형님이 이제 증류소를 매입하기 전까지는 커티삭이나 뭐 이런 그 위스키에다가 블렌드용 원액으로 좀 팔았던 것 같은데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그래요. 안 좋아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모리슨 형님이 이제 투자를 하고 생산량도 늘고 퀄리티가 좋아져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 보모는 세상에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고, 스탠리 모리슨 이 형님이 또 증류소를 계속 매입을 합니다. 1970년에 글렌기어리, 84년도에 오큰토션까지 인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보모는 우리가 얘기하는 싱글 몰트의 르네상스 시기라고 했던 80년대 중후반부터 예전에 보수하고 난 다음에 숙성했던 원액들, 주로 이제 60년대 중후반 원액들이죠. 이 원액을 가지고 빈티지 시리즈를 냈는데, 이 빈티지 시리즈가 엄청난 히트를 쳤고 전설의 명주가 되어버렸어요. 보모를 싱글몰트 세계의 탑 증류소로 각인시킨 그런 시기죠. 특히 일본에서 보모는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산토리가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지분을 늘려서 아마 89년도쯤에는 거의 한 35%까지 늘렸다고 그래요, 지분을. 그리고 결국은 94년도에 산토리가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한 후에 다시 산토리가 2014년도인가 진빔을 또 인수를 하죠. 그래서 진빔 이제 산토리 소속이 됐고, 당시 진빔의 소속사였던 라프로이크하고 같은 이제 소속사가 됩니다. 보모 증류소를 잠깐 살펴보면은, 보모는 뭐 아일라의 흔한 그런 일반적인 아일라의 증류소의 전형적인 위스키 제조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일부는 플로 몰팅을 하고 나머지는 포트 엘렌 몰팅을 쓰는데, 피트는 가트브렉이라는 그 바로 근처 보모 바로 밑에 있는 피트보그에서 갖고 옵니다. 가트브렉 피트는 베이신보그고요. 라프로이크는 글렌마크리 피트하고 뭐 거의 성분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깊은 데서 채취하는 그런 피트라는 뜻인데, 베이신보그이기 때문에 페놀릭의 영향이 좀 커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제 보모는 페놀릭보다 스모키가 좀 있죠. 그 이유가 물론 뭐 피트 수치가 되게 낮긴 해요.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기도 하지만은 뭐 그거보다는 실제로 보모의 그 증류시의 컷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69도에서 74도인가? 막 되게 적어서 실제로는 그 무거운 페놀 성분들은 사실은 많이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상당히 가벼운 성분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요드나 페놀릭한 그런 피트의 향미는 좀 덜 나고 있습니다. 워트는 클라우디 타입으로 조금 몰티한 스피릿을 만들고, 발효 시간은 최소한 48시간? 길진 않아요. 스틸은 페어 쉐입에 되게 이제 목이 짧은 그런 좀 약간 낮은 스틸을 쓰는데, 리플럭스, 그러니까 환류가 좀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거칠은 그런 스피릿이 좀 나오죠. 그 숙성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 숙성 창고 볼트 넘버 원, 보모 증류소 그림 보면은 바다 바로 앞에 파도 맞는 그런 보모로 써있는 큰 하얀 숙성 창고가 볼트 넘버 원인데 거기서 숙성을 합니다. 이 볼트 넘버 원은 해수면보다 낮아요. 숙성 창고 바닥이.
파도에 맨날 바닷물에 쩔어 있죠. 그리고 매우 춥고 습합니다. 장기 숙성에 상당히 적합한 그런 숙성 창고라고 합니다. 보모는 컬러링을 하고요. 피트 수치는 스프링뱅크보다 낮습니다. 수치만 그렇고 실제로는 뭐 컵법이라든가 이런 거 뭐 아니면 숙성의 조건 때문에 실제로 마셔보시면은 스프링뱅크보다는 피트가 조금 더 느껴지는 편이죠. 보모의 위스키를 좀 살펴보면은 보모는 셰리프 시절의 몇 병을 제외하고는 그 모리슨 보모 시절과 산토리 보모 시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뭐 셰리프 시절의 보모를 잠깐 살펴보면은 개보수하기 이전 예전의 그 원액으로 주로 이제 출시가 됐고요. 그 겉에 세일링십 레이블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거칠은 바다를 가는 그게 이제 셰리프가 원래 운송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송업자에서 그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시로 출시가 됐고요. 평가는 좀 좋은 편인데 뭐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보모보다 훨씬 피티했다고 그러고요. 요즘 원액이 좀 달라요. 다른데 요건 제가 마셔봤는데 기본적인 보모의 구조는 있어요. 근데 스모키함이 좀 강하지만 뭔가 라이트, 상당히 라이트하고 뭔가 비어있는 느낌을 좀 받은 그런 바틀이었습니다. 모리슨 보모가 증류소를 혁신한 이후에 증류된 그 증류분으로 어느 정도 숙성된 원액은 70년도에 그 블렌드용 원액으로 팔았는데 상당히 품질이 좋았고 인기가 좋았다 그래요. 보모가 자신감을 얻고 출시한 바틀이 이제 덤피 바틀입니다. 덤피 바틀은 보기 힘든 바틀이긴 한데 뭐 딜럭스라는 거하고 12년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뭐 그 외에 버네로 뭐 이태리 수입 버전도 있었고 40도하고 43도 두 가지로 이제 섞여서 나왔는데 초기 70년대 초반에는 스크루캡이 나왔고요. 70년대 중후반에는 코르키 캡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 12년 초기 버전인 그 코르키 캡을 먹어봤는데 피트는 상대적으로 되게 약했어요. 약했고 뭐 그게 이제 오래된 바틀이라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약했고 근데 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향도 어마어마하고 이 풀쉐리는 아니고 쉐리하고 버번을 블렌딩한 건데 생각보다 맛은 뭐 약간 뗀뗀하긴 한데 뭔가 밍밍한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되게 좋은 원액이라는 느낌은 좀 있었고요. 엄청나게 맛있진 않았는데 피니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바이센테날인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이렇게 구부러진 도자기 같은 병에 도자기는 아니고 구부러진 병에 들어있는 건데 1979년이 보모의 200주년이죠. 그래서 바이센테나리 200주년 기념 보틀로 나왔고 원래는 나스로 나왔어요. 나스로 나왔는데 이게 버전이 좀 몇 개 있어요. 10년하고 12년 그리고 이태리 임포트 그리고 64년 빈티지도 있었고 병 모양이 좀 다른 사각병으로 생긴 이태리 임포트 두어 병 정도가 있었는데 대부분은 이제 쉐리하고 아메리카노 그 블렌드고요. 바틀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바틀이 특이한데 이게 1800년 중반에 보모의 주인이던 독일인 가족인 무터 시절에 그 병의 오마주라고 합니다. 뭐 평가는 되게 좋습니다. 평가는 좋고 우리나라에서 좀 볼 수 있었던 바틀인데 일단 장미향에 되게 좋은 향기가 나요. 원래 이제 보모의 기본적인 그 탑노트하고 좀 달리 장미향이 좀 나고 한데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어쨌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쉐리가 아니어서 그런가? 좀 맹맹했어요. 밸런스가 나쁘진 않은데 좀 샤프하고 뭔가 좀 맹맹한 근데 어쨌든 향은 굉장히 좋았어요. 뭔가 자신감을 얻었겠죠, 보모가. 그래서 이제 드디어 빈티지 시리즈가 나옵니다. 보모는 이 빈티지 시리즈가 시작이자 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70년 후반, 78년 뭐 이때부터 90년 초반 산토리 넘어가기 전까지 꾸준히 나왔던 시리즈인데요. 쉐리 캐스크의 지배적인 사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피니쉬인지 풀숙성인지 아직 뭐 그거는 뭐 논란이 좀 있어요. 이 보모의 빈티지 시리즈, 특히 이제 모리슨 보모의 빈티지 시리즈는 극도로 복잡 미묘한 열대과일의 향, 과하지 않은 스모키 피트, 그리고 절묘한 바디감, 그리고 완벽한 밸런스. 전설템에는 논란이 없죠. 이 모리슨 보모의 빈티지 시리즈 시작은 그 70년대 후반에 몇몇 이탈리 바틀러들이 수입한 바틀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68, 69 빈티지고 이거는 처음에는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이태리 시장에서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빈티지 시리즈가 떡상을 하면서 같이 이제 덩달아 굉장히 유명해졌던 그런 바틀들입니다. 저는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보모가 드디어 80년대 초부터 빈티지 시리즈를 냅니다. 이 크림 레이블을 하는 진짜 우아한 레이블 이걸 붙여가지고 이제 빈티지 시리즈를 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아일레이 퓨어 몰트, 그러다 곧바로 80년대 중반에 아일레이 싱글 몰트로 바꿉니다. 명칭만 바뀌었고 그 레이블은 똑같아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 시걸 갈매기가 있는 그 우리 모리슨 보모의 레이블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은 전설이 됐죠. 누구나 보모 하면은 이 시절의 보모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이 빈티지 레이블은 산토리 소속으로 가기 전 93년도까지 계속 출시가 됐는데
초창기 때, 그러니까 80년대의 그 레이블하고 90년대 초반의 레이블은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원래는 이제 크림 레이블 이런 식으로 생겼다가 나중에는 좀 색깔이 이제 입혀지고, 요 레이블은 산토리가 인수한 이후에도 한 98년, 9년에도 몇 가지 이제 빈티지가 나오면서 산토리가 이제 그걸 차용을 했죠. 그래갖고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단종이 되는데, 이게 시리즈 후반인 90년도 초반 버전들은 뭐 숙성 연수가 뭐 21년, 25년 이렇게 해서 표기된 것도 있고, 싱글 몰트는 아니지만은 뭐 스몰 배치로 한 2개 정도나 몇 개 정도의 캐스크를 배팅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바틀들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엔. 심지어 산토리에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90년 초반에는 아무런 표기 없이 21년하고 25년만 표기된 거,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돌아다녔죠. 그런 바틀은 그때 나온 바틀입니다. 산토리한테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나온 바틀들이죠. 이 빈티지를 보면 5657이 이제 특이하게 있고요. 요거는 모리슨 모모 시절 이전에 증류된 걸 가지고 낸 거죠. 그리고 이제 모리슨 모모가 인수한 63년도부터 74년도까지 쭉 나왔어요. 근데 한 해도 빠짐없이 그 빈티지 시리즈는 쭉 나왔는데, 특이한 게 대부분 43도로 나왔는데 이 중에 40도도 있고요. 특히 모리슨 모모 빈티지 시리즈 중에 6567 버전은 특이하게 이제 빨간 띠가 딱 두른 풀프루프라고 하는 50도 버전이 있는데요. 이건 이태리 소피안티노라는 임포트가 수입한 버전입니다. 소피안티노는 이거 외에도 그 빈티지 시리즈 중에 상당히 평가가 좋은 시리즈를 이태리에 이제 수입했던 그런 임포트인데요. 지금은 이제 없었지만, 소피안티노의 67, 65, 풀프루프 빈티지 시리즈 중에 가장 최고의 전설의 명주입니다. 평가도 가장 좋고요. 제가 마셔봤을 때는 이게 아주 탁월한, 익셉셔널하게 좋은 그런 바틀이에요. 산토리 시절 이후에도 보모는 빈티지 시리즈를 쭉 내긴 하는데, 뭐 이것도 그 중에 하나긴 한데, 하여튼 내긴 냅니다. 이 빈티지 시리즈는 뭐 좀 많이 접해봤어요. 많이 접해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탑노트가 과하지 않은 약간 그 허브노트가 있고, 그러니까 보모의 특유의 허브노트죠. 보통 이제 바이올렛 향이라고 하는 은은한 그런 허브노트가 있고, 바디감은 풀바디는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쉐리의 미들바디 이상의, 근데 좀 힘이 있는 그런 거였고, 피트는 생각보다 과하지 않은 은은한 스모키 쪽 계열의 피트고, 일반 아일라 다른 위스키에 비해서 허니, 그러니까 꿀맛의 기본적인 달달함이 있습니다. 이 빈티지 시리즈의 대부분은 숙성 연수도 없고 캐스크 넘버도 없어요. 즉 배팅, 탁월한 블렌딩의 결과물입니다. 이 보모가 이제 그걸 잘한 거죠. 퀄리티 컨트롤도 되게 잘했고. 근데 제가 하여튼 마셔본 바틀이 이제 꽤 있는데, 빈티지도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 67하고 65, 요 빈티지의 풀프루프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두 개의 풀프루프가 단연 최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워가 있거나 화려한 위스키는 아닌데 상당히 은은하고 꿀맛 같은 달달함이 있고, 향은 허브 향이 아주 기분 좋게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67은 조금 더 상당히 화사한 그런 편이었고요. 65는 좀 더 이제 복잡 미묘한 되게 델리케이트한 그런 바틀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94년도 이후에 산토리 시절의 보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블랙 보모하고 뭐 FWP 이슈 이런 것들이 있던 시절이고, 다양한 보모의 위스키들이 여러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출시되었던 시절이고요. 딱히 근데 크게 인상적인 행보는 없었고, 이 시절이 보모의 이제 그 몰락이 점점 가속화되는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워낙 많은 라인업에 중구난방으로 QC가 된 바틀들이 많아서 일단 중요한 것만 좀 추려보면, 당연히 그 이제 블랙 보모죠. 블랙 보모는 이제 64 빈티지의 여러 가지 시리즈가 지금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 3개, 퍼스트, 세컨드, 그리고 파이널 시리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왜 64년 빈티지냐면 63년도에 모리슨 모모가 이제 리노베이션을 하고, 실제로는 64년도 11월 달쯤에 새로운 보일러가 장착이 됐다고 합니다. 스팀 보일러로. 그때 중요한 그 원액을 그 당시 가장 좋았던 올로르 쉐리 캐스크에 숙성을 해서 볼트 넘버 1에 장기간 숙성을 했고, 산토리가 인수를 하고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있는 모리슨 모모 시절의 64년도 빈티지 캐스크를 이제 꺼내서 93년도부터 3년간 퍼스트, 세컨드, 그리고 파이널 이렇게 3가지로 블랙 보모란 이름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숙성은 29년, 뭐 30년, 31년이 되겠죠. 최초에 출시된 도수는 50도, 그 다음 세컨드도 50도, 그리고 파이널이 49도 이렇게 나왔고요. 당시 출시 가격은 한 200파운드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 아쉬웠는지 보모는 다시 또 64년도 빈티지를 가지고 다시 또 블랙 보모, 골드, 화이트 이렇게 이제 3가지의 캐스크를 연차 07년부터 08, 09 이렇게 3년간 또 내는데,
당연히 이제 블랙 보머는 쉐리 숙성이고요. 40도 5도고 42년 숙성. 화이트 보머는 08년도에 나왔는데 버번 캐스크 숙성이고요. 골드 보머는 09년도에 나왔는데 이건 버번하고 올로로서 블렌딩입니다. 40.4도. 대부분 이제 40도 초반에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울고 먹습니다. 그리고 또 스틸에 보관된 나머지 원액으로 2016년에 다시 한 번 더 라스트 캐스크라고 50년 숙성 40.9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더 2020년 재작년이죠. 에스턴 마틴 DB5 바틀로 나온 건데 이거는 콜라보로 나온 건데 31년 40.6도. 요거는 5만 파운드에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27병 정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64년도 빈티지가 또 나올 것 같아요. 뭐 있겠죠. 64년도에 빈티지 어마어마하게 정리를 했을 거니까. 이 블랙보머는 저한테는 조금 논란이 있는 위스키인데요. 블랙보머 퍼스트는 바에서 한 번 먹고 한 병은 이제 병으로 사서 먹었고요. 세컨드는 트릴로지하고 같이 함께 시음을 같이 해봤었습니다. 엄청나게 묵직하고 상당히 꾸덕하고 되게 다크하고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하고 피니쉬도 뭐 비상식적으로 되게 길게 가고요. 쉘이 뭐 어마어마하게 막 터지고. 근데 문제는 옛날 모리슨 보머 시절의 빈티지 보머의 그 특유의 적당히 은은하고 구수한 피트의 열대과일의 향들, 엄청나게 밸런스가 좋은 유려한 그런 쉘이 피트, 제가 기억하고 있는 보머의 빈티지 시절은 캐릭터가 너무 달랐어요. 굉장히 다크하고 끈끈하고 좀 우디한 것도 상당히 컸고 꾸덕한 쉘이. 맥켈란 파이낸네하고 가루유자와 뭐 6, 8 정도, 이거 두 개를 섞으면 아마 이런 맛이 나올 정도로. 아니 물론 되게 좋은 위스키는 맞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위스키는 맞아요. 근데 누가 갖다 주면은 이게 보모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럼 조금 삐꾸로 나아간 그런 위스키라고 느껴졌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제 라프로이 같은 경우는 그 1974나 아니면은 블랙 라프로이 1980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터지는 어마어마한 쉐리반 피트 위스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라프로이다 라는 걸 계속 외치고 있어요. 실제로 라프로이란 걸 누구나 봐도 이건 라프로이 맞네. 또 맥켈란도 뭐 파이널에 먹어보면은 뭐 엄청나게 밸런스 좋고 꾸덕하고 좋은데, 그래도 맥켈란인 건 누구나 알잖아요. 먹어보면 이거 맥켈란이야, 난 맥이야. 근데 블랙보머는 그런 게 없었어요. 보머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아주 맛있는 쉐리 피트. 정말 좋은 술은 맞아요. 블랙보머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지 최고의 쉐리 피트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보모라는 그런 증류소 위스키의 그 라인업에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좀 특이한 다른 위스키였어요. 하여튼 저한테 퍼스트가 가장 좋았고요. 어쨌든 세컨드도 뭐 나쁘진 않은데 퍼스트하고 세컨드는 그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퍼스트가 상당히 임팩트가 크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온 이제 블랙보머 42.5도짜리 이건 좀 기대에 못 미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골드보머나 뭐 화이트보머 이런 것들은 뭐 맛있는 술은 맞아요.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맛있는 술은 맞는데 보머스럽지 않은 맛있음이 있었던 그런 술입니다. 다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는 먹을 겁니다만, 하여튼 그 보머만 생각하면 좀 그렇다는 얘기죠. 보머가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어요. 뭐 빈티지도 계속 내고 15, 18도 내고 뭐 그리고 조금 더 뒤에는 던 더스크 뭐 다키스트 이런 것도 내고, 다키스트 그리고 12년 뭐 15년 이렇게 냈는데 17년 마리너 같은 것도 냈고, 솔직히 말하면 다 별로였습니다. 오피셜은 그 이후에 뭐 별로 언급할 만한 건 없습니다. 뭐 그 이후에 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다들 별로예요. 제가 워낙 모리슨 보모 바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맛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상적인 바틀은 없어요. 뭐 가격도 적당하고 뭐 요새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현행도 꽤 훌륭해요. 18년 같은 경우는 꽤 맛있고, 다키스트도 초창기 때 버전 다키스트 뭐 이게 그건데 초창기 때 다키스트 버전도 꽤 괜찮습니다. 얘네들도 뭐 88, 뭐 25년 같은 거, 이거 초창기 25년 평도 좋아요. 평도 좋고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보모는 모리슨 보모 시절의 보모, 일단 기본 쉐리의 은은함, 꿀과 같은 달달함, 기가 막힌 밸런스, 정말 길게 가는 좋은 피니쉬, 이런 바틀은 현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언급하기가 싫고요. 다만 좀 독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보모는 워낙 독병을 많이